47세 강재훈님은 서울의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IT 회사 직장인이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그는 겉보기엔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동료들과 골프를 치거나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잖아. 그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투자를 하지 않았던 그는 점차 뒤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퇴근 후 뉴스를 보며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부동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너 아직 혼자니까 투자라도 해라. 이대로 가다간 노후가 위험하다. 친구들의 말은 그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재훈님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강남 교보문고에 앉아 경제서적을 읽고 유튜브로 부동산 강의를 들으며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부동산은 입지와 타이밍이다. 지방광역시가 기회다. 책과 유튜버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부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은 손댈 수 없을 만큼 비쌌지만 부산은 달랐죠. 바다조망, 신축단지, 개발 호재. 부산은 재훈님의 눈에 기회의 땅으로 비쳤습니다. 부산이라면 가능할 거야. 오션뷰 아파트면 절대 망할 리 없어. 퇴근 후엔 부산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부산의 개발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블로그에서 본 부산 광안리 투자 성공기는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3년 만에 3억 차익. 재훈님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라고 못할 게 뭐야. 혼자니까 과감하게 도전해보자. 재훈님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울, 강남, 용산은 꿈도 못 꿀 가격. 그는 부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오션뷰 신축 아파트는 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는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단지 앞 해변과 상권, 그리고 광안리의 활기찬 밤거리로 유명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반짝이는 다리 야경. 이건 서울에서도 찾기 힘든 입지야. 재훈님은 현지 중개사와 통화하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광안대교 뷰는 수요가 끊이지 않아요. 브랜드 아파트의 신축이니 투자 가치도 확실합니다. 중개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주말을 이용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광안리 해변을 걸으며 바닷바람을 맞았죠. 카페 거리엔 젊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고 고층 아파트의 불빛은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 정도 입지면 수요가 엄청나겠어. 여기 투자하면 돈 좀 벌 수 있겠다. 부동산에서 보여준 매물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84타입의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한 매물이었죠. 가격은 9억 8천만 원. 마침 전세 5억에 세팅되어 있어서 전세 끼고 사시면 됩니다. 재훈님은 망설였습니다. 현금 4억 8천만 원이라니. 내 전 재산을 걸어야 해. 하지만 중개사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요. 지금 안 잡으면 후회합니다. 재훈님은 혼자 사는 터라 가족과 상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며칠 밤을 고민하며 자금 계획과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하고 주식을 정리하고 신용대출 받으면 가능하겠어. 결국 그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전세 보증금 5억, 실투자금 4억 8천만 원.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부산 오션뷰 아파트라면 자산 가치가 있어. 그는 홀로 집에 돌아와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바뀔 거야. 계약 타이밍이 좋았던 걸까요? 계약하자마자 동일 평형의 호가 시세가 1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재훈님은 매일 부동산 앱을 열어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얼마까지 오르면 팔까? 그는 벌써 차익을 계산하며 상상했습니다. 판돈으로 부산에 더 큰 집을 사거나 서울 쪽으로 갈아탈 수도 있어. 혼자 사는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같이 부동산 투자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죠. 재훈이 집 산 곳 벌써 1억 올랐대. 그래, 지금이라도 사길 진짜 잘했다. 주말마다 골프와 위스키 모임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자랑도 했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진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2022년 말 상황이 변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며 한국의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재훈님은 담보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었죠. 괜찮아, 전세금으로 충분히 커버되니까.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세 수요의 감소였습니다. 전세보다 월세 선호도가 높아졌고 주변의 신축 단지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인들을 끌어당겼습니다. 2023년 전세 재계약 시점. 기존 5억이었던 보증금이 3억 8천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1억 2천만 원의 차액은 재훈님이 현금으로 충당해야 했죠. 그는 현금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고금리 대출,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부산은 오를 거라고. 그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밤마다 부동산 앱을 켜며 시세를 확인하는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2024년 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단지 16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재훈님의 집과 비슷한 층이 무려 3억 5천만 원 가량 싼 가격에 팔린 것이죠. 그의 부동산 투자는 이미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입지, 조망, 브랜드 다 완벽했는데. 재훈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부동산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광안 대교뷰 아파트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입지가 이렇게 좋은데요.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지금은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래가 안 되는 게 문제죠. 오션뷰는 지금 같은 시장에선 큰 메리트가 아니에요. 커뮤니티의 말은 뼈아팠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부산의 신축 아파트는 계속 쏟아졌고 2016년식 아파트는 더 이상 프리미엄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재훈님은 깨달았습니다. 책과 유튜브에서 배운 입지로는 시장의 하락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죠. 그는 혼자 사는 집에서 밤늦게까지 부동산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는 크게 후회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재훈아 요즘 왜 그래? 친구들의 질문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냥 투자한 게 좀 잘못됐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장은 내가 아는 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 상승 거래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최근 20층 매물이 5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버티는 중이에요. 그는 회사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엔 늘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고 있죠. 그의 자산은 마이너스로 가득해졌고 꿈꿨던 부동산 투자자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재훈님의 사례는 무리한 갭 투자와 성급한 결정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 말고도 부산광역시에는 많은 투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신축 아파트 미분양과 구축 아파트 가격 하락이 겹쳐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린시티와 해운대 같은 고급 주거지의 프리미엄 아파트마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LCT와 두산 리브더 제니스는 최근 1, 2년 사이 최대 5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LCT의 경우 고점 대비 40% 가까이 가격이 떨어지며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투자 심리 위축을 보여줍니다. 2025년 하반기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4,565가구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완공 후 미분양은 2,261가구로 두 달 연속 2,000가구를 넘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요가 더 부족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 수요 위축, 미분양 증가로 인해 부산 아파트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2021년과 2022년 초부터 상승세를 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부산의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대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오션뷰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매에서의 낙찰가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들의 분담금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의 유출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의 매물은 많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억까지 거래됐던 수영구, 광안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쌍용예가 디오션입니다. 2014년식 928세대 준신축 단지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평당 95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 분양했는데요. 역세권의 광안해변 접근성, 그리고 광안대교 조망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거래량도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2,500만원이었고 21년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1년 반 만에 8억가량 상승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동일 조건의 호가 시세를 보면 중층 매물이 11억 5천만원, 고층 매물은 12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안대교 조망, 그리고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4억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고가 16억까지 거래됐던 동래구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럭키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3년식 1536세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1호선 4호선 동래역 역세권에 롯데백화점과 마트가 가깝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부산의 많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해안가 대장은 삼익비치, 내륙 대장은 동래 럭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32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3천만 원이었고 20년 10월 최고가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5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공사비 이슈로 재건축 사업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6층 매물이 11억에 나와 있고 12층 매물도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을 12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부산의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는 24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5,000세대 이상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미분양 아파트를 검색해보면 기장과 강서구, 동래구, 그리고 금정구에 입주하는 단지들의 미분양 매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부산에는 2020년부터 4년간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증가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다만 24년부터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신축 공급이 적습니다. 신축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은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전세 지수도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에 대해선 서로 상반된 전망이 있습니다. 해운대는 서울 강남처럼 한정된 입지이니 꾸준히 오른다는 전망도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죽어가는 와중에 무슨 수로 오르겠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래를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공통된 사실은 미분양이 많다는 것, 그리고 최근 몇 년 새 최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명 저점보다 소폭 반등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 폭이 예전처럼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 금리와 전반적인 경기, 그리고 부산시의 인구,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산이든 다른 도시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뛰어들었다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 적금을 하며 자금을 모으고 시장 흐름을 공부해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아가 집을 고를 때도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좋아하고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지역과 단지를 노려야 환금성과 가치가 높습니다. 부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